다리 망가진 장애인 며느리라니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해? 돈이나 내놔. 그래야 우리 아들 인생이 안 억울할 거 아냐? 하나뿐인 내 딸의 결혼식 날 예비 사도는 입에 담기 힘든 모진말을 퍼부으며 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삼키려 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다리 못 쓰는 장애인을 수발하면서 살겠어? 내 딸을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비 사위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딸이 탄 휠체어를 발로 있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딸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저는 피 끓는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손으로 파산시켜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송파에 사는 이옥순이라고 해요. 딸 가진 엄마라면 다들 그렇듯. 딸 시집 보내는 날이 아련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던 딸의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 다시 없을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하나뿐인 딸이 당한 이 기막히고 절망적인 순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딸아이의 결혼식 당일 아침, 메이크업실은 달콤한 흥분과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 서진이가 휠체어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선 듯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떨려. 심장이 터져서 드레스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이러니 안 떨릴 수가 있나? 메이크업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서진이의 입술을 꼼꼼히 매만지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 신부님 정말 인형 같아요. 신랑님이 보시면 첫눈에 반했던 순간이 또 떠오르시겠어요. 서진이가 발그레해진 볼을 감추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채 문득 3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제 딸 서진이는 촉망받는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열정적이었죠. 그날은 승진을 코앞에 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서진이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로 서진이는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두 다리를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었죠. 2년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10억 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 딸의 빛나던 인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그 돈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해 지옥 같은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매주 자원봉사를 하던 지금의 예비사위 재현이를 만났던 겁니다. 재현이는 서진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 어머님, 서진아, 준비 다 됐어? 문을 열고 들어온 재현이가 턱시도를 차려입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찌나 듬직하고 멋져 보이던지요. 재현아, 정말 고맙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서진이 곁을 묵묵히 지켜줘서.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서진이 아마 저렇게 웃는 법도 잊었을 거야. 제가 재현이의 손을 잡자 재현이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서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인걸요. 재현이는 휠체어에 앉은 서진이와 눈을 맞추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벅차고 안심이 되었어요. 예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부터 하객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손님들로
넓은 예식장이 발 디딜 틈도 없었죠. 서진아, 결혼 정말 축하해. 너무 예쁘다. 대학 동창들이 서진이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웬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재현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젊은 여자가 울부짖으며 식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내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자라고 있단 말이야. 내가 임신 3개월이라고. 순식간에 예식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죠. 재현이 어머니가 기겁하며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응? 사돈어른은 유나라는 여자의 팔을 잡아 끌며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굳은 얼굴의 사돈어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서진아, 결혼하고 싶으면 여기에 먼저 도장부터 찍어라. 사돈어른이 서진이의 무릎 위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서진이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재산 위임각서랑 공동명의 서류야. 네 재산은 결혼하면 이제부터 재현이가 관리할 거고 네 그 10억도 재현이랑 공동명의로 하는 거다. 저는 기가 막혀서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서진이의 피눈물 같은 보상금을 재현이와 공동명의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다리 망가진 장애인 며느리 들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돈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놔야 우리 아들 인생이 안 억울할 거 아니야. 사돈어른이 제 얼굴에 대고 침을 뱉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본식장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재현이가 싸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하게 됐다. 재현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갑자기? 서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재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너 같은 불쌍한 장애인이랑 진짜 결혼할 생각이었겠어? 재현이가 악마 같은 표정으로 서진이가 탄 휠체어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야! 서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내 여자는 유나야. 난 곧 아이 아빠가 될 거고. 저는 쓰러진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재현의 삼촌이라는 남자 둘이 제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나가. 이번엔 재현이 엄마가 어느새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장애를 과장해서 보험 사기단이랑 짜고 보험금 10억을 타낸 사기꾼입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순진한 제 아들을 유혹한 거라고요.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누가 믿는다고. 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눈들이 비웃음과 경멸을 담아 저와 딸을 쳐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어머, 재현 씨가 속은 거였네. 그러게 장애인인 걸 무기로 남자를 꼬시다니 무서운 세상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날이 되어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진이가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이것들 당장 끌어내. 사돈어른의 고함에 재현이의 삼촌들이 달려와 저와 서진이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진이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응급실에 실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현이의 재활병원 자원봉사도 그 다정했던 말들도 모두 처음부터 서진이의 보상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저 서진이 어머님 되시죠?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서진이 대학 동창입니다. 준석이가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검사 김준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 처음부터 전부 지켜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준석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님.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제 동생 정희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변호사인 정희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인간들 절대로 용서 못해.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그 재현이라는 놈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서진이한테 접근했는지 내가 모조리 다 파헤쳐낼 거야. 정희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잠든 서진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이 모든 죗값을 몇 배로 돌려주고 말겠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이가 머무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사고를 겪고 재활에 매달리던 그 모진 2년보다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더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어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식어 빠진 죽 그릇을 문 앞에 놓았다가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딱 한마디만이라도 좋아.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생 정희가 서류 뭉치를 하나를 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서진이는 좀 어때? 아직도 저래? 정희가 굳게 닫힌 방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해. 밥도 전부 내놓고 어렵게 복직하기로 했던 로펌에도 결국 못 나간다고 연락했다더라. 저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걱정 마, 언니.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법으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릴 테니까.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합해서 조작 넣었어. 어디 우리한테 빌지 않고 버틸 수 있나 보자고. 정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정희가 긴장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 재현이 그놈 변호사가 내 후배라서 연락이 왔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서진이를 사기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천벌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누가 누굴 고소해? 지금 제정신이래? 서진이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장애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걸로 자기 아들을 유혹해서 결혼 사기를 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기들이 먼저 보험사에 제보해서 서진이 장애 등급부터 재심사받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더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놈들이. 며칠 뒤 준석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준석이가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재현이 재활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상습적으로 돈 많은 장애인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는 확실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재현이와 함께 봉사했던 동료의 증언입니다. 그놈 수첩에는 여성들의 이름과 함께 재산 규모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서진이를 노리고, 네, 안타깝게도 이전에 접촉했던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행히 재현이의 실체를 일찍 알아차리고 피했다고 합니다. 준석이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의 내연녀 유나라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라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머님께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크로스백에 임산부 배지를 달고 나온 유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오빠가 하라는 대로. 유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현 오빠랑은 3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진 씨라는 10억짜리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거라고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세 식구 평생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저를 달랬어요. 커피잔을 든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미친 짓까지 벌인 거고요? 네, 그것도 전부 오빠랑 오빠 어머니가 시킨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서진 씨가 충격을 받고 어머님도 정신이 없어서 재산 공동명의 각서에 도장을 찍을 거라고. 저는 정말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욕심에 눈이 멀었었어요. 유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연민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의 로펌 동료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목소리 들리지? 얼굴 좀 보여줘, 제발. 동료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서진이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서진아, 이것 좀 봐. 한성건설, 그 재현이네 집안 회사 말이야. 결국 터질 게 터졌어. 정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실적을 조작한 게 감사에서 드러났대. 대표는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나 봐. 한 동료가 내민 신문 기사에는 한성건설의 비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역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뿌리부터 썩었으니 그런 짓을 벌이는 거겠지. 서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변호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을 언뜻 보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과거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성건설의 내부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부채가 자산의 3배를 넘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이놈들 망해가는 회사를 우리 서진이 돈으로 막아보려고 작당한 게 틀림없어. 그날 저녁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뭐라고 해요? 응, 서진아, 너를 꼭 도와주고 싶다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 악마 같은 놈들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하더라. 준석이가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오늘 문자로 말해줬어요. 서진이가 아주 오랜만에 수줍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아리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참 속 깊고 좋은 청년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이 사기꾼년아. 돈 노리고 내 아들 등쳐먹으려던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어. 재현이 엄마, 그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무슨 행패세요? 행패? 자, 이거 먹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 여자가 제 얼굴에 두툼한 돈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2번 다시 우리 집안 앞에 나타나지 마. 어디 다리 병신 주제에 멀쩡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지금 그 더러운 돈으로 내 딸의 인생을 사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지고 가세요. 저도 더는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네 딸 장애 등급 위조한 거 내가 온 세상에 다 까발리고 보험 사기꾼으로 감방에 쳐넣을 테니까. 그 여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잘못?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정상인 행세하며 내 아들을 홀려 10억이나 되는 돈을 꿀꺽 삼키려고 작정한 꽃뱀 아니냐고. 그 돈이면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못 만나. 그 여자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간 후 정희가 녹음 파일을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야. 장애인 비하 발언에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이걸로 저 여자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재현이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서진이의 장애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오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서진아, 아무 걱정 마. 진실은 절대 거짓을 이길 수 없어. 준석이가 서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서진이는 그런 준석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석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네 편이었던 거 잊었어? 저는 어둠의 벽이 허물어지고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지옥 같은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지옥 같은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실례지만 이옥순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한성건설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했던 윤성호라고 합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긴장감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이네 집안, 한성건설의 비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꼭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찻집에서 만난 윤 과장은 50대 중반의 수척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도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얼마 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과장이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재현이 엄마 그러니까 한성건설의 안주인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증거 자료입니다. 제가 제 목숨처럼 지켜온 장부 사본입니다.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해외 명품 쇼핑, 자녀들의 유학비, 고급 빌라, 매입, 심지어는 라스베이거스 VIP룸에서의 도박 자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탐욕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리한 주식 투자로 30억 원을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어음도 막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따님의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요. 윤 과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십시오. 제가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제 딸이 어르신의 따님과 동갑입니다. 아버지 된 심정으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윤 과장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희망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진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길래? 서진이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과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충격 단독, 10억 보험금 노린 장애인 꽃뱀의 추악한 실체, 가짜 장애인 행세하며 순진한 재벌 2세 등쳐먹으려 한 사기꾼녀, 그 소름 돋는 연기력. 재현이가 결혼식 날의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인터넷 언론사와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 뿌린 것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노란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서진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것들 완전히 미쳤어. 서진이 신상 다 털렸어. 집 주소, 전화번호, 졸업사진, 로펌 이름까지 전부 다. 정희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인격살인이야. 당장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그날부터 저희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와 욕설에 시달려야 했고 서진이의 SNS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사기꾼년 평생 휠체어에서 썩어라. 부모도 똑같은 것들이겠지. 그러니 저런 괴물을 낳았지. 우리 불쌍한 재현 오빠의 순정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결국 서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둔 채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뭐라도 좀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저것들이랑 싸우지. 응? 제가 애원하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서진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죽고 싶어. 너무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달려가 문을 열자 서진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텅 빈 수면제 통이 뒹굴고 있었죠. 서진아, 안 돼. 서진아, 정신 차려, 내 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진이는 고통스러운 위세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뒤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준석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놈들은 서진이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반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준석이와 함께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진이 그년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구나. 약을 먹고 자살 소동까지 벌여? 안 되겠어. 그냥 계획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어 버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으로 매수한 의사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서류만 꾸미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재현이와 그 엄마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어머니. 준석이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아는 특수부 동료들과 상의해서 내일 당장 한성건설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곧장 서진이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인터넷에 우리 서진이 장애가 가짜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주치의는 제 일처럼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의 척수 손상은 MRI 자료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당장 공식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재활에 임하는 환자를 모욕하는 것은 의사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를 받아든 저는 정의와 함께 언론사에 보낼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협박 걸 수 있는 죄목은 전부 다 걸어서 저것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의식을 찾은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으려고 했어.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 알아, 서진아, 엄마가 다 아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저 악마들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게. 저는 딸을 따뜻하게 꼭 끌어안았습니다. 준석이가 제가 잠든 사이에도 계속 와서 간호해줬대요. 서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대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것도 몰랐어요. 서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한성건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정의 역시 재현이와 악플러들을 형사 고소했고 한성건설의 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의가 환한 얼굴로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야. 방금 재현이 한성건설에서 해고됐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더라. 재현이 엄마도 마찬가지고. 서진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또 재현이네 측에서 보낸 협박 전화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옥순 여사님 되시죠? 저는 중소일보 사회부 김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젊고 당찬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서진이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했었는데 그날 상황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상황을 몰래 촬영해 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이 차게 식었습니다. 영상이 정말 있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한가요? 네, 재현 씨가 서진이의 휠체어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과 사부인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시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신문사 앞 카페에서 초조하게 김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진이 학창 시절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늘 약한 친구들 편에 서던 그렇게 강하고 바른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추악한 단면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제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 기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은색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희미한 펜 소음이 났고 화면이 켜지며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화면 속에는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걷어차는 재현이 제 딸에게 다리 병신이 내 아들 앞길 막는다라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재현이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던 하객들의 모습까지 영상을 보는 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론은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님, 방금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어떻게 됐어, 준서가? 한성건설의 탈세 규모가 자그마치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세포탈 중범죄예요. 검찰에서 재현이 엄마와 재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 기자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준석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의 대학 친구인 박대리라는 분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재현 씨가 한 행동을 옆에서 전부 지켜봤는데 더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걸 고백하고 싶다고 조금 전에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박 대리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한 죄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이에요. 재현이가 술만 마시면 자랑처럼 떠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순진하고 외로워서 조금만 잘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고 그때 멱살이라도 잡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 씨를 만나고 와서는 10억짜리 대박을 물었다며 춤을 췄습니다. 옆에서 그만 좀 하라는 제게 너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라라며 비웃었습니다.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서진이의 상태는 점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를 소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EMDR이라는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안구 운동을 통해 뇌에 깊이 박힌 충격적인 기억을 둔감하게 만드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서진 씨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친절한 설명에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서진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날의 악몽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석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때 법원에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가 법원에서 전화를 받고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서진아. 법원에서 서진이 재산 전부에 대한 보전 처분 신청을 승인했어. 그놈들이 서진이 돈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막아버렸다고. 재현이 놈이 민사소송으로. 서진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빼앗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막힌 거야. 정말? 정말이야, 정이야? 그럼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정희가 서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유나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사용하세요. 유나가 내민 것은 재현이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 이 집에서 저랑 같이 살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같이 살자고 서진 씨는 돈만 뺏고 정리할 거라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유나 씨, 이렇게까지 제 아이에게만큼은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더 이상 그 집안의 더러운 돈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서진 씨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기는 다음 달에 태어나요. 저 혼자 꿋꿋하게 키워낼 겁니다. 유나는 이제 한 아이의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서진이가 드디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처럼 사랑을 빌미로 상처받은 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준석이의 도움으로 가짜 사랑, 진짜 차별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의 사연에 용기를 얻은 다른 장애인들의 피해 사례가 본물처럼 쏟아졌고 수많은 지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성건설의 직원들도 내부 고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는데 사모님은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결국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서진이가 준석이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석아,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바보같이 난 대학교 때부터 항상 네 뒤에 있었어. 이제야 겨우 용기를 냈을 뿐이야. 앞으로는 내가 네 앞에서 가람을 막아줄게. 준석이가 서진이의 손을 잡는 모습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이 오히려 제 딸에게 진정한 사랑과 사람을 가져다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TV 앞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채널에서는 온통 한성건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석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 지금 막. 검찰이 조금 전 한성건설 본사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윤 과장님이 넘겨주신 장부원본과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TV 화면에는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유리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잠시 막아서는 듯했지만 영장을 확인하고는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수사관들이 증거물이 가득 담긴 파란색 박스를 산더미처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재현이와 그 엄마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준석이가 외치는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곧장 서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아, 내 딸, 재현이가 그 악마 같은 놈이 드디어 체포됐어. 서진이가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잡힌 거예요? 그래.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 어서 나와봐.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는 가운데 눈빛만은 여전히 결혼식 날처럼 표독스러운 재현이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쓰는 재현이 엄마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건설의 현 대표인 재현 씨는 1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현 씨의 어머니이자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침입니다. 서진이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끝이 보여요. 그때를 기점으로 김 기자의 특집 보도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뒤덮었습니다. 장애인, 며느리, 10억 보상금 노린 재벌가의 충격적 결혼 사기. 그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결혼식 날의 폭행 영상 원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간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재현이 저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돈 때문에 저렇게까지 악마가 될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여론은 완전히 저희 편이 되었습니다. 서진이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유튜버들은 앞다투어 눈물로 사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서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서진이의 SNS에는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래요. 저도 무언가 하고 싶어요. 우리 딸 뭘 하고 싶은데? 저처럼 사랑을 미끼로 한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준석이가 기꺼이 도움을 주어 시민단체와 연락하여 서진이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 당일 작은 강당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변호사 이서진입니다.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부서진 척추가 아니라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이라는 더 무서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서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랑 김재현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장애로 인해 받은 보상금을 보고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속였고 결혼식장에서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애인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 씨,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고 법원은 재현이와 그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준석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보석을 신청했지만 100억 원대 횡령은 중범죄라 단칼에 기각됐습니다. 결국 한성건설은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는 헐값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재현이네 집안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법원은 저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서진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준석이가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평생 내 곁에서 너의 다리가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진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그럴게. 준석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진아,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두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들 50명만 초대해 작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진이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내 딸, 이제 우리 딸 웃을 일만 남았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결혼식에서 준석이의 아버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보석처럼 더욱 단단해진 서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준석이의 어머님께서는 서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아들 곁에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서진이는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지옥이었지만 이번 결혼식은 분명 천국이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익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뒀고 싶습니다. 서진이의 당찬 선언에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석이가 서진이의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응, 함께 가자. 서진이가 준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끔찍했던 악연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진짜 인연 정의는 반드시 승리했고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 이제는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진이와 준석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꿈같은 신혼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옥수님, 잠시 진료실로 들어오시죠. 의사의 딱딱한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CT 사진을 보니 폐 쪽에 좀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의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혼자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의사는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면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서진이가 휠체어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어. 서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서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괜찮아, 내 딸.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석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이 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뭐라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돈으로 판사를 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다. 준석이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법원에서 기가 막힌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재현이 그 인간이 서진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청구했대. 정의가 서류를 읽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재현이 엄마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저희를 상대로 5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성건설이 파산한 책임을 모두 저희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재현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진이의 보상금 10억 원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언니, 서진이 돈 이제 단 한 푼도 못 쓰게 됐어. 정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치료비는, 표적 항암제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서진이가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일반 항암 치료도 효과 좋다고 하더라.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항암 치료는 지독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고 머리카락은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저는 죽을 듯 힘들었지만 서진이 앞에서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악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측에서 서진이가 근무하는 공익법무법인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진이는 대표 변호사에게 불려가야 했습니다. 서진 변호사 때문에 우리 법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근신해 주십시오. 서진이는 집에 돌아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석이 역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감정으로 무고한 기업인을 파멸시킨 악질 검사, 직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를 파면하라. 재현이가 고용한 사람들이 준석이를 상대로 수백 건의 허위 민원을 넣었습니다. 준석이가 결국 감찰 대상에 올랐대요. 다 저 때문이에요. 서진이가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무렵 서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3개월 됐대요. 저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 재현이 엄마는 저희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사기꾼 가족은 내 아들 인생을 돌려내라. 피켓을 든 그 여자가 동리가 떠나가라 악을 썼고 이웃들은 저희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서진이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조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해집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현이네는 더욱 악랄하게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서진이가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까지 몰래 촬영해 거짓말쟁이, 저 가짜 장애인 걸을 수 있다. 라며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서진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준석이가 서진이를 끌어안았지만 그의 어깨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표적 항암제 치료받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요. 안 돼. 너희 미래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희는 서진이를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도 매일같이 서진이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엄마도 치료받아야 하는데 제발 병원으로 가요. 난 괜찮아. 너랑 아기가 훨씬 더 중요해. 그때 병원 로비에서 재현이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인자. 내 아들 인생이랑 우리 회사 망하게 한 살인자년 나와. 그 여자는 이제 병원 입구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도 병실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좋은 말로 할 때 10억 내놔. 그럼 이 모든 거 다 끝내줄게.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꺼져. 준석이가 재현을 밀치자 재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폭행이다. 검사가 민간인을 폭행했어. CCTV에 다 찍혔다. 재현이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준석이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참아, 준석아. 저놈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 충격으로 서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를 잃을 수도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졌습니다. 빨리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서진이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재현이 병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서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일어나봐. 너 걸을 수 있잖아.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저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와 재현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뒤늦게 돌아온 준석이가 재현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 녹화했다. 네가 내 손 뿌리치고 일어서려는 거 똑똑히 찍었다고. 재현이가 끌려나가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겨우 7개월이에요. 지금 출산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폭행, 직권남용 혐의 준석 검사, 파면,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사방이 막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제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벼랑 끝에서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병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저를 깨운 것은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벨이었습니다. 이옥순 여사님, 접니다. 윤 과장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 과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윤 과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재현이와 그 어미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법 대부업을 벌였습니다. 제가 그놈들 뒤를 꼬박 한 달간 밟아서 증거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목숨 걸고 빼돌린 대출 장부원본과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 정희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 과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받은 정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차명계좌 거래 내역이 전부 다 있잖아. 입출금 기록, 이자율, 채무자 신상까지. 언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은 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중범죄라고. 이걸로 저것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같은 날 저녁, 준석이가 녹음기 하나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재현이 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이 저희를 괴롭히기 위한 보복소송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았어. 준석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재현이와 그의 변호사가 나누는 오만하고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계속해서 저것들을 물고 늘어져서 정신적으로 피를 말려 죽여야 한다고. 서진이, 그년이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란 말이야. 변호사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괴롭히는 게 목적이니까. 이 녹취록을 근거로 법원에 서진이 재산에 대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즉시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소송을 법원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준석이가 큰 결심을 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희가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겼어. 법원에서 가처분 해제 결정 내렸어. 판사님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명백한 보복소송이라고 결정문에 못을 박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이의 눈물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표적 항암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을 삼킬 때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약이 아니라 제 딸과 손주가 제게 주는 삶의 기회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구토와 탈모가 멈췄고 죽처럼 멀겋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제 CT 사진을 비교해 보던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의 크기가 불과 2주 만에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어머님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준석이에게도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준석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검찰 동료들이 발벗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현이가 고용한 사람들이 올린 수백 건의 허위 민원을 역추적해 보니 민원을 제출한 자들이 모두 돈을 받고 움직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검찰청은 준석이에게 징계 대신 모범 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검사장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인신공격 속에서도 검사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준 준석 검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서진이의 대학 동창들과 장애인 인권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결혼 사기꾼 재현 일가를 엄벌하라 는 피켓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벌하라.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형사들이 들이닥쳐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즐기던 재현이와 그 엄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 대부업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돈으로 산 변호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아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현 오빠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차명으로 숨겨둔 30억 원의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도 끝났으니 이 더러운 돈으로 제 아이의 양육비를 받아낼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피고 재현은 불법 은닉 재산 중 10억 원을 위자료로 서진 씨에게 배상하고 나머지는 김윤아의 자녀 육아 비용으로 지불하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서진이가 기나긴 진통 끝에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작고 따뜻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그간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예요. 서진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6개월 뒤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현이와 그 엄마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법봉을 내리치기 전 그들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을 미끼로 사회적 약자를 기만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집행유예라는 법의 마지막 관용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여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피고 재현에게 징역 7년, 피고인인 그 엄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에 재현이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엄마는 법정에서 실신했습니다. 서진아,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 준석이가 서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로 끝났어. 앞으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저희는 서진이가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 20억 원을 종잣돈으로 서진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사랑과 약혼을 빌미로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 줄래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재단은 장애인 법률 지원 센터를 열어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저희와 비슷한 결혼 사기를 당한 뇌병변 장애인 피해자의 변호를 직접 맡아 승소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년 뒤 서진이의 이름을 딴 장애인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준석이는 특수부 검사로 복귀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인 손자 승준이는 어느덧 걸음마를 시작해 저를 향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강을 건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낸 이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 이제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으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4살이 된 손자 승준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 따스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3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4살이 된 승준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어요. 그림 그렸어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잘 그렸네. 제가 승준이를 안고 칭찬했어요. 이거 엄마, 빠키. 승준이가 휠체어를 가리켰어요. 서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그림 그렸구나. 엄마 그렸어. 승준이가 자랑했어요. 서진이가 2팔을 벌리자 승준이가 달려가 그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지난 3년간 서진이의 가장 큰 상처를 보듬어준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느끼며 더욱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승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었죠.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자 승준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예전에 아주 나쁜 사람 때문에 다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변호사예요. 이 바퀴 의자는 엄마의 멋진 자동차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와, 정말 멋있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아주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만큼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진이는 장애인 권익보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다 함께 변호사협회 시상식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의 변호사상 수상자는 지난 3년간 무려 500건에 달하는 장애인 권익 소송을 승리로 이끈 서진 희망재단의 서진 변호사입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서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용기를 내주신 모든 의뢰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워준 동료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제 손을 놓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바로 저의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카메라가 객석에 앉은 저를 비추었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역시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한성건설 비리 사건을 파헤쳐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어낸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준석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임명합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석이가 상패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올해의 변호사랑 올해의 검사가 한 집에 사네. 그러게 말이야. 당신이 밖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사회를 지켜주니까 나도 안에서 힘껏 싸울 수 있는 거야. 서진이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가장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재영과 그 엄마의 소식은 아주 가끔 동생 정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재현이는 아직 3년은 더 있어야 출소할 수 있대. 교도소에서 그렇게 반성문을 보낸다더라. 용서해달라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그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하려나?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엄마 용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구해야 하는 거죠. 저희는 저희의 행복에만 집중할래요. 재현이 엄마는 출소 후 모든 재산을 잃고 홀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성건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국내 최고의 장애인 고용기업으로 다시 태어났고 가끔 연락이 닿는 유나는 아들과 함께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 희망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결혼 사기 가중처벌법, 일명 서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저희는 다 함께 TV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승준이가 묻자 준석이가 아들을 안아올리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 엄마처럼 아주 멋진 법이란다. 와, 우리 엄마 최고다. 승준이가 박수를 치자 서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딸에게 닥쳤던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시련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다. 재영과 그 어미가 남긴 깊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우리는 그 흉터 위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이토록 눈부신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절망의 터널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우리 서진이 정말 잘 지켜냈어요. 당신도 자랑스럽죠?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가 큰 재판을 앞두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마, 오늘 드디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차별에 맞선 500명 집단 소송의 마지막 변론일이에요. 걱정 마. 우리 딸 반드시 이길 거야.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 제가 딸의 손을 잡고 격려하자 서진이가 문득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어쩌면 재현 씨와의 악연이 제게 준석이라는 운명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때 승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온 준석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여보, 승준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 사랑상을 받아왔어. 휠체어를 타는 친구를 제일 잘 도와줬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대. 그 말을 들은 서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 준석이가 출근하는 서진이를 현관문 앞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의 봄날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는 앞으로도 영원히 밝고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힘으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딸이 결혼식장에서 버림받고 300명의 하객 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분노와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죠. 그 과정에서 저는 폐암 3기라는 선고를 받았고, 서진이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온 가족이 벼랑 끝에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자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영과 시어머니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죠. 무엇보다 서진이가 준석이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예쁜 승준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 서진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애인 권익 변호사가 되었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었고 서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준석이는 정의로운 검사로서 부패와 싸우고 있고요. 우리 승준이는 엄마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70의 중반을 달려가지만 아직도 손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 가족도 정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더니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악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정의가 이깁니다. 재영과 재현이 엄마처럼 남을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힘입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서진이, 준석이, 정희,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에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손자와 산책하고 서진이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